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은 만수.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보며 자식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있다. 하지만 만수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70년 인생 끝에 내린 결단, 그리고 자식들의 눈물,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아침 햇살이 비닐하우스 지붕을 간지리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오래된 기와집 마당에서는 김만수가 호미를 들고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해온 손이었으니까요. 상추를 한 줌 뜯어 물에 씻으며 만수는 저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지.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 없이 홀로 자식 셋을 키워내느라 젊은 날을 다 바쳤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진수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는 인근 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제 앞가림 잘하며 살고 있으니 아버지로서 더 바랄 게 없는 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비닐하우스 옆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막걸리를 따르며 혼자서 조용히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술맛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자식들 잘 키운 게 인생 최고의 보람이지. 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만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허전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란 건 분명하지만 요즘은 연락도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아침에 뜯어둔 상추가 전부였습니다.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식사가 익숙해졌습니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뭐하러 사나 싶기도 하지. 만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밥을 떠먹었습니다. 씹을수록 목이 메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수는 장롱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의 생일, 입학일, 졸업일 같은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수첩을 넘기며 만수는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진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진수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수정이가 교사 발령을 받았을 때 모두가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식들도 자주 집에 와서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만수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칠순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자식들과 함께 조촐하게라도 잔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준비했을 잔치였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진호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바쁜데. 아, 그게. 아버지 칠순이 다음 달인데 한 자리 해볼까 해서. 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언젠데요? 제가 일정 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바쁘지? 네, 회의 들어가야 돼서요. 끊을게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진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가게 사정이 바빠서 통화할 시간이 없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나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만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거리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조용히 홀로 남은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칠순이 다음 달이다. 바쁘겠지만 한 자리 하면 좋겠구나. 문자를 보내고 난 뒤 만수는 핸드폰을 꼭 쥐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큰아들 진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회사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만수는 실망스러웠지만 큰아들이니 회사 일이 중요하겠지 싶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어서 둘째 진수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가게 직원이 그만둬서 요즘 정신없어요.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도 비슷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미안해요. 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바쁜 건 알지만 칠수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날인데 이렇게 쉽게 거절당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큰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 칠순인데 한 자리 해야 하지 않겠냐?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잖니. 진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괜히 돈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말에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제가 동생들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식사나 할까요? 그래, 그것도 좋다. 다 같이 모이기만 하면 돼. 만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함께 모여서 밥이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오세요. 만수는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호텔이라니 큰아들이 제법 신경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는 옷장에서 오래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보니 어깨가 조금 헐렁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잔치를 준비해줬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만수는 아내 사진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고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큰아들 진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진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만수를 안내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둘째 진수와 막내딸 수정이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 사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서로 인사는 나눴지만 환한 웃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진호가 상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왠지 입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형식만 하시죠. 손님도 부를 데 없잖아요. 그 말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을 부를 데 없다니 그건 아버지에게 친구가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만수는 친구들에게 연락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조용히 하자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 자리는 가족끼리만 모인 셈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분위기가 점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대화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시골집 이제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혼자 계시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순간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칠순잔치 자리에서 집 정리 얘기를 꺼내다니요. 둘째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 땅 팔아서 나누면 되잖아요. 저도 가게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막내딸 수정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제목도 당연히 챙겨주셔야 해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거든요. 만수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칠순을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재산을 나누러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만 느껴졌습니다. 너희들, 오늘 뭐하러 온 거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아들 진호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순잔치를 기대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를 보며 재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다 아버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 시골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수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집과 땅이 탐나서 하는 소리일까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이 좋던데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막내 사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시골집 매매가 요즘 괜찮다던데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만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요. 집하고 땅 합치면 제법 될 것 같아요. 삼형제가 나눠 가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진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수정이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빠, 저도 애들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형들만 챙기시면 안 되잖아요. 만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술잔을 다시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듯 했지만 마음이 타는 것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너희들 말 다 들었다. 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동의하는 줄 알고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다음 말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위해서지, 내가 뭐가 위해서냐? 칠순잔치 자리에서 재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큰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니면 뭐냐?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나눠 갖자는 소리 아니냐? 만수의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진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날인데 기분 상하지 마세요. 저희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네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칠순을 축하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식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화는 뜸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의 아들, 12살 된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는 손자를 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민준이.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시골집 재밌잖아요. 만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너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왜 할아버지 앞에서 돈 얘기만 해요? 오늘 할아버지 생신인데.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준아,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민준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해요. 할아버지 생신인데 집 팔고 땅 팔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수정이가 당황하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민준아, 조용히 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손자의 말은 이미 모든 사람의 귀에 박혔습니다. 만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아이조차 느낄 만큼 자식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식들의 모습이냐? 진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지, 케이크 준비했어요. 초 끄시고 소원 빌어보세요.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촛불 70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억지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이 자식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촛불을 끄고 나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만수는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더 이상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난 뒤 자식들은 다시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분위기가 술이 돌자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큰아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얘기 다시 해도 될까요? 저희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집은 이제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째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나이에 농사일 하시는 것도 무리세요. 그 땅도 놀리지 말고 파시면 좋잖아요. 만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생각 중이라고 여겼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대충 알아봤는데요. 그 땅이 평수가 꽤 되잖아요. 요즘 시세로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만수는 그 숫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 재산을 다 계산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집도 오래됐지만 기와집이잖아요. 요즘 한옥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서 팔리실 거예요.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재산 분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니까 집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수가 발끈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시대에 장자 상속이 어디 있어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수정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저도 딸이지만 똑같이 받아야 해요.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로 자기 몫을 챙기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들과 며느리들도 가세하여 연회장은 순식간에 시장통처럼 변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칠순잔치가 재산 분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대기업 다니시니까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는 장사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진수가 형을 향해 따졌습니다. 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유 있긴. 애들 대학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나도 빠듯하다고. 수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래도 낫잖아요. 저는 교사 월급으로 애새 키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들과 사위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명문대 가려면 학원비가 만만찮아요. 당연히 저희 몫이 제일 커야죠. 둘째 며느리가 받아쳤습니다. 언니는 맞벌이 하시잖아요. 저는 전업주부라 형편이 어려워요. 막내 사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처남들,
장인어른 재산 정리하시면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저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만수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자들은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왜 다들 싸워요? 만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진정해. 아직 아버지가 결정도 안 하셨는데 뭘 그렇게 싸워. 진수가 받아쳤습니다. 형이야말로 큰형이라고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요. 아빠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이 취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진호가 마침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서 나눠주시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깔끔하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만수의 심장에 깊은 칼을 꽂았습니다. 요양원.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큰 며느리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다고요. 아버님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만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빨리 나눠 가지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 위에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 대접이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니냐? 만수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에 자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진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만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너희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어미 없이 자란 너희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수 일하면서 손에 못 박히고 허리 다치고 그래도 참았다. 너희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칠순잔치 자리에서 재산 얘기나 하고 앉았으니 이게 자식들이냐? 만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술잔이 흔들리며 술이 쏟아졌습니다. 손자들은 겁에 질려 엄마들 뒤에 숨었습니다. 수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만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여온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다고? 진정하라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나 알기는 하냐? 만수는 큰아들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내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내가 땅 일부를 팔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어. 그 빚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는지 아냐?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둘째 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장사 시작할 때 미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평생 모은 적금을 다 깨서줬다.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도 말이야. 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막내딸 수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내가 결혼할 때 시집살이 힘들까봐 내가 집까지 장만해줬잖니. 그것도 모자라서 혼수까지 다 해줬어. 내가 살던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말이야.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목이 메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내 몸이 망가져도 내 노후가 불안해도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희들은 날 뭘로 보는 거냐? 돈 뽑아내는 기계냐?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너희 모습 다 봤다. 이제 알았어. 너희들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만 보이는구나. 만수는 비틀거리며 연회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하지만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수는 시골집으로 돌아와 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믿었나? 만수는 별을 올려다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내는 자식들에게 늘 인간됨을 가르쳤으니까요. 만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자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만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과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자식들 몰래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게 내 평생의 결실이구나.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아내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만수 씨, 당신은 참 잘 살았어요. 자식들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진심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보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자식들이 날 버렸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만수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희생만 하고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했고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만 보게 된 이유도 결국 자신이 그렇게 가르친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진짜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겠어.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자식들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수는 책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겼습니다. 만수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들 각자에게 한 통씩, 총 3통의 편지였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 서운함,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낼까? 만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내려니 망설여졌습니다. 편지만으로 자식들의 마음이 변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텃밭으로 가서 호미를 들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만수보다 2살 위인 오랜 친구였습니다. 만수야,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냐? 이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칠순잔치 어땠냐? 자식들 다 왔더냐? 그 질문에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은 만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자식들이 또 뭐라 했나? 만수는 한숨을 쉬며 칠순잔치 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그렇지 뭐. 부모 은혜는 모르고 돈만 밝히니. 걱정 마라, 만수야. 나도 비슷한 일 겪었으니까. 이장의 위로에 만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장은 막걸리 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잔하자. 서러운 마음 풀어야지. 2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사는 거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야.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 이장이 돌아간 뒤 만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장롱에서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땅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이 돈은 내가 지킨다. 만수는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올까 또 핑계를 댈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큰아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면.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 동생들도 데리고 와라.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먼저 둘째 진수가 왔고 이어서 큰아들 진호가 왔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세 자식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재산 때문에 부른 게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만수는 식탁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일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만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통장하고 땅 문서 다 들어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냐? 진호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만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라. 내가 할 말 다 할 때까지. 자식들은 입을 다물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칠순잔치 날 너희 모습 다 봤다. 아버지를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리러 온 거였지.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나눠 가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더라.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 돈은 너희한테 안 준다. 순간 자식들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움과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한을 느낄 때까지 이 돈은 손자들에게만 쓸 거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의 단호한 선언이 귀를 때렸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만수는 손을 들어 진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들어라. 내가 아직 할 말이 남았다. 만수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땅을 팔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를 썼어.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지 아냐? 근데 너는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기억한 적 없지.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둘째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장사 시작할 때 내가 평생 모은 적금을 다 깨서 줬다. 내 노후 자금이었어. 그런데 너는 장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아버지한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집을 장만해줬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야. 그런데 너는 시집간 뒤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왔어. 전화도 내가 필요할 때만 했지.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목이 메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외로워도 참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날 뭘로 봤냐? 돈 주는 기계로 봤지. 아버지로 본 게 아니라.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 돈은 손자들 교육비로만 쓸 거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절대로 안 줘. 진호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수도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효자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정이는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딸이었어요. 만수는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진심으로 회한을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진호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칠순잔치 날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호는 고개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에 만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수도 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제 형편만 생각했어요. 불효자입니다.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이는 아버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아빠 혼자 외롭게 계신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아빠 칠순인데 축하해드리지도 못하고 돈 얘기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수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식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자식들은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당분간 내가 보관한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말이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식들의 진심이 필요한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그것만 해줘도 난 행복할 것 같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밥도 같이 먹고 일도 도와드릴게요. 수정이도 약속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올게요. 아빠 외롭지 않으시게 자주 찾아뵐게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올게요. 회사 일 핑계 대지 않고 시간 내겠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앞으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도와 상을 차리고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먹어라. 별거 없지만. 만수가 말하자 자식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예전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서로를 느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자식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진호와 진수, 수정이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만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식들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자식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만수는 손을 흔들며 자식들을 배웅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그날 이후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진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가게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거들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아버지가 키우신 거죠? 진수가 상추를 따며 감탄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농약 안 치고 키운 거야. 손자들 먹일 거니까.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일요일이면 수정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집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습니다. 만수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손자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손자들을 안아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정이는 부엌에서 아버지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빠, 반찬 많이 만들어놨어요. 일주일 드세요. 수정이는 냉장고에 밑반찬을 가득 채워놓고 갔습니다. 만수는 딸의 손길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호는 평일 저녁에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드셨어요? 건강하시죠? 짧은 통화였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자 진호는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집이 너무 넓으셔서 관리하기 힘드시죠? 큰 며느리는 예전의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약속을 지키며 꾸준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수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너희들 다 모였구나. 앉아라.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와 상을 차렸습니다. 진수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다. 앉아 있어라. 만수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은 감동하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먹어라. 오랜만에 아버지가 해주는 밥이다. 자식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서툴게 해주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진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네요. 수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렸을 때 이런 음식 해주시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정성이 담긴 거였네요. 진수는 말없이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다 봤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주 찾아와줘서 고맙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너희 셋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자식들은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편하게 쓰시면 돼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수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그런 거 안 바라요.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수는 자식들의 반응에 흐뭇해했습니다. 진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고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다만 조건이 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라. 그리고 손자들 교육은 제대로 시켜라. 돈보다 중요한 게 인간됨이라는 걸 가르쳐라.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평생 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그날 저녁 만수는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홀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자식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제정신 차렸소. 이제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소.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칠순잔치지.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막걸리를 홀짝였습니다.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자식들의 대화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만수는 평상에 누워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